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로 진정된 가운데 워싱턴 DC와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들은 3%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는 150만 달러, 뉴욕시는 120만 달러, 워싱턴 DC는 100만 달러는 있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유죄를 시인하는 대신 실형, 징역형을 모면하는 빅딜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산부인과 의사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여행 성수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자외선 노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부암 예방법과 자가진단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로 크게 진정된 가운데 워싱턴 DC와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대도시들은 평균보다 더 많이 둔화돼 3%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년에 비해 애틀란타는 6%, 시애틀, 템파, 피닉스는 7%, 마이애미는 9%나 오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1년여 동안 10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4%까지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대도시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CBS 뉴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연준의 목표인 2% 아래로 진정된 대도시 지역은 두 군데로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이 1.8%까지 진정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는 5월 현재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2% 올라 연준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대도시들 가운데 워싱턴 DC의 5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에 비해 3.1%, 로스앤젤레스는 3.2%, 시카고는 3.3%, 뉴욕시는 3.5%, 보스턴은 3.6%로 미국 전체 평균 4%보다 낮은 수준으로 진정됐습니다. 전국 평균과 같은 4%대를 기록한 대도시는 휴스턴이고 평균보다 약간 더 올라있는 대도시들은 샌프란시스코와 세인트루이스 각 4.2%, 댈러스와 필라델피아는 각 4.7%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덴버는 5.1%, 볼티모어 5.3%, 애틀란타 5.8%로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디트로이트 6.6%, 시애틀 6.9%의 고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5월 소비자 물가에서 플로리다 탐파는 7.3%, 애리조나 피닉스는 7.4%, 마이애미는 9%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안팎이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벨트 지역 대도시들의 물가 급등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국 평균 4%의 소비자 물가보다 5월 물가가 높게 나온 지역들은 대부분 주거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대도시 지역 미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평균 42.4%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많이 진정된 중서부 지역에서는 주거비가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4%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부 지역이 45.1%로 가장 높았으나 그나마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서부 대도시들의 물가가 평균보다 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부 지역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3%이고 남부는 41.6%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대도시에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로스앤젤레스는 150만 달러, 뉴욕시는 120만 달러, 워싱턴 DC는 100만 달러는 있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자로 느낄 수 있는 재산보다는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빚을 다 갚고 세컨드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규모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대도시에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100만 달러 안팎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투자 분석기관 찰스 스왑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곳은 샌프란시스코로 17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2위는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로 150만 달러는 있어야 재정적 안정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뉴욕시로 120만 달러는 있어야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위는 시애틀과 워싱턴 DC로 각 100만 달러씩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6개 도시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대도시 생활을 영위하려면 100만 달러 이상 갖고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보스턴은 93만 2천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달라스는 82만 달러, 시카고는 81만 7천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애틀란타는 72만 9천 달러, 덴버는 7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피닉스는 65만 3천 달러, 휴스턴은 60만 6천 달러만 있으면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대도시 지역들은 역시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격차가 나는 것으로 CNBC는 분석했습니다. 즉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시, 로스앤젤레스는 모두 주거비가 가장 비싼 지역이어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도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주택가격은 5월 현재 43만 6,8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중위소득은 가구당 12만 1,700달러인 것으로 연준 통계에서 계산됐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기본 생필품을 사는 데 드는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임으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높아야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대도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체감을 하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세금 관련 경범죄와 불법 총기 구입 중범죄와 관련해 유죄를 시인하는 대신 실형, 즉 징역형을 모면할 수 있는 합의를 연방검사와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법 절차는 매듭짓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의 재선 전에 악영향을 차단하려는 행위라는 정치 논란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자 널리 알려진 말썽꾼 헌터 바이든이 연방검사와 유죄 시인 대신에 실형, 징역형에 모면하는 빅딜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세금 관련 2가지 경범죄와 불법 총기 구입 관련 중범죄 혐의로 1년 이상 연방검사의 수사를 받아왔는데 유죄를 시인하는 대신에 실형을 면하는 사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터 바이든 변호인과 연방법무부는 양측의 합의를 연방법원에 제출하고 일본에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2017년과 2018년에 세금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2가지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또한 2018년 코케인 마약 중독으로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불법으로 코발트 코브라 리볼버 권총을 구입한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유죄를 시인하는 대신에 연방검사는 세금 관련 경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하게 해주게 됩니다. 불법 총기 구입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헌터 바이든이 앞으로 24개월 동안 마약을 이용하지 않고 치료받는다는 별도의 계획을 제출하고 더 이상 총기를 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연방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혐의를 취소시켜주게 됩니다. 헌터 바이든 측과 합의한 델러웨어 주재 연방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라는 점에서 당파적인 거래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최소한 1년, 길게는 5년 동안이나 끌어본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사법적으로는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헌터 바이든 변호인과 연방검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터 바이든이 의심받고 있는 사안은 이번에 합의된 혐의보다 훨씬 심각한 외국과의 비즈니스 거래와 이해하기 어려운 이익, 아버지 바이든 뒷배경 또는 연루 의혹 등이어서 내년 대선전을 맞아 더욱 거센 정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재벌 회사의 자문역을 맡으면서 연봉이 아닌 월봉으로 수만 달러를 받았으며 중국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해 아버지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뒷배경이 없었으면 가능했었느냐는 의혹을 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터 바이든은 중국으로부터 8만 달러짜리 2.8캐럿 다이얼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막대한 부당이익과 탈루 의혹이 휩싸여 있습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새로운 전방위 조사에 박차를 가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 11월 대선전에 맞춰 정치적 논쟁은 앞으로도 더 거세질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산부인과 의사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데 웨이드 판결이 1년 전 연방 대법원에서 폐기된 후 주별로 낙태 금지가 확산되면서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의사들이 10% 이상 급감하고 있어 출산뿐만 아니라 유방암과 자궁암 등 여성들의 암 검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성 낙태권이 50년 만에 파기된 후에 보수적인 지역들에선
대략 임신 12주 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돼 왔습니다. 낙태가 금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의사들이 10% 이상 급감하고 있어 산부인과 의사 부족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의대생과 의사들은 낙태가 금지되는 지역에서 의사 생활을 할 경우 자칫하면 불법 낙태 시술로 형사처벌받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 지원을 극히 꺼리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가뜩이나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시골 지역부터 보수적인 주 지역에선 산부인과 병동 자체를 폐쇄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태가 널리 확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려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주 지역으로 이주하는 의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부족 사태는 임산부 건강보호와 출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성들이 평상시에 정례적으로 부인과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 부족 때문에 심각한 사태를 겪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이외에도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여성 고유의 암을 체크해야 하고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산부인과 의사 부족 사태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보수적인 주 지역을 중심으로 낙태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산부인과 의사 부족 사태를 해소해 줄지 아니면 악화시킬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바다와 버몬트 주지사 등은 공화당 주지사이면서도 낙태 금지에 융통성을 두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출신 네바다 주지사는 나는 프로라이프, 즉 낙태 반대론자이지만 주민들이 임신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키로 주민 투표로 결정해 놓고 있어 이를 지키려 한다며 전면 낙태 금지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이 확정됐으나 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에서는 임신한 지 12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금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대법원은 낙태금지법 2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태 허용이냐 금지냐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 문제가 내년 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방향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 부족 사태가 해소되느냐 악화되느냐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햇볕에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자외선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서 생기는 피부암은 처음엔 점과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데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족력을 체크하고 몸에 생기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 체크하면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을 예방하는 자가진단법, 안혜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여름 이미 폭염이 시작되고 코비드 후 급증하는 여행객들 수에 피부 건강에 대한 주의보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바로 자외선으로 자외선을 쬐어 시작되는 피부 돌연변이, 피부암입니다. 2020년대 들어 한국인이라는 인종에 따른 암의 발생률은 남자는 인구 10만 명당 523명, 여자 468.5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등의 순위로 발병되고 있습니다. 암 생존율은 70.7%로 증가하면서 많은 치료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나 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시기라며 조기 발견은 여전히 완치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한국인의 암 발병 순위에서 피부암 발병률이 5위 안에 들지 않지만 서구권 문화로 이주해온 미주 한인들은 생활 환경과 식습관, 문화 등이 달라졌으므로 피부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는 경고했습니다. 특히 흑색종 같은 피부암은 처음에는 점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으며 발견하기도 쉽고 초기에는 아주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림프로 전이되며 생존율이 60%까지 낮아지기도 합니다. 서구인들의 정기자가 피부 검진 비율은 50%가 넘는 데 비해 한국인들은 5% 이하로 발병률은 낮지만 사망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권, 특히 한국인들에게 주로 발병하는 흑색종은 선단 흑자성 흑색종이라는 암으로 뚜렷한 특징이 있어 가끔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흑색종은 주로 손가락, 손바닥, 발가락, 발바닥과 같은 점이 잘 생기지 않는 멜라토닌이 잘 올라오지 않는 부위에 생깁니다. 점처럼 생겼지만 손가락이나 손바닥,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점이 생기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들이 흑색종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점들이 5개의 특징을 보인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첫째로 점의 모양이 대칭이 아닐 경우, 반으로 나눠서 크기와 모양이 서로 대칭이 되면 점이라고 부르는 양성 종양입니다. 둘째로 경계가 불규칙하고 어그러져 있으면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셋째로 양성 종양은 다양한 색조나 그라데이션이 보입니다. 넷째로 6mm 이상의 큰 점일수록 흑색종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점이 갑자기 커지거나 커지면서 간지럽거나 색조의 변화가 생기고 점에서 피가 나거나 점이 파여서 궤양같이 생기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는 가족력을 체크하고 자신의 몸에 생기는 점이나 점이 원래 많다면 한 번씩 주의 깊게 변화를 체크하는 것으로 충분히 흑색종의 진행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